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오전 6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코인에 대한 코인마다의 흐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뭐 악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매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악재가 있다라고 해서 또 그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을 좀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코인이 상승하는 코인이 나오고 또는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보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갖고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지는 뭐 악재에 대한 악재성,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는 말씀드려보면, 자, 쉽게 많이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볼린저 밴드 보기 전에 수급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미 우리는 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승하면서도 또 하락하면서 우리가 자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상승과 하락 모두 여기에서 매수, 모두 여기에서 익절, 그리고 현금이 여기에서 많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위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한 것이 아니라 또 추가 매수,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는 본전이 되는 경우가 있든지 또는 손실 구간에 있든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많을 때 또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와 매수가 많을 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에 대한 것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추가 매수와 손절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올릴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 위치에 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부분,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6천만 원이, 자, 뚫고 올라가야 되는, 월봉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얼마는 간다. 그러니까 1억을 가던 2억을 가던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금이 워낙 적은,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사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항은 맞죠. 누가 봐도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악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물론 악재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여기를 쉽게 올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항이다라는 것, 이거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서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지가 되지 않는다, 5천만 원대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 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매수와 매도입니다. 매수가 맞냐 매도가 맞냐에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승하지 못한다.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지를 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는 상당히 많은 매물, 그쵸? 상승에 대한 저항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하는 이 물량,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의 흐름을 봐도 자 이제 추세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추세에 대한 내용을 봐도요. 지금 이 상승이 컸던 부분에서 하락이 컸죠. 하락이 강하게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위치를 뚫고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 보면 자,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했던 이 구간을 그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항이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이만큼 여기까지 대략 4천만 원 예전에도 이제 4천만 원의 돌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이 흐름과 그리고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렇게 4천만 원에 대한 중요한 위치임을 확인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상승을 못한다. 이 5천만 원대를 치지 못하고 6천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 흐름과 추세에 따라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4천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천만 원대에서 자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 저점을 당연히 보겠죠. 이렇게 그리고 전 저점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하락이 나오는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지금 현재 위치에 있어서 깨지느냐 반등을 하느냐 이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에 대한 이 박스권 이 흐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흐름을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중심에 있어서 상승 쪽을 타고 올라가다가 중심에서 이탈이 되고 하락선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아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 이 하락선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중심을 따라오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락은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강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중심을 타고 있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와 추가적인 이 박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박스 하단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과 한 가지 내용만 보면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단을 강하게 뚫고 있다가 하락이 나와서 중심 부분에 있을 때 자 깨지지 않는 게 보다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때 깨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보시면 상승 눌림이 있고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지만 중심이 되는 부분은 깨지 않는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를 하고 다시 어떻게 강하게 볼린저 밴드 중간을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느냐.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자 이렇게 터치가 되면 강하고 하단이 터치가 되면은 반등이 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단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는, 자, 상승이 나오는 코인과 하락이 나오는 코인들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이렇게 뚫어요. 강하게 뚫을 때는 좋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올 때 중심, 자, 캔들에 대한 내용과 이 흐름의 중심을 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유지를 못하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밑에 하방 쪽을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오지 못합니다. 볼린저 밴드 처음에 상단을 뚫고 올라가다가도 중심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에도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대로 확인해야 되고, 차트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과 상승을 하지 못하는 코인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강하다, 지금 시장에 비해서 강하고 약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급에 대한 것과 위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저항이 생기는 윗꼬리와 그리고 중심을 어떻게 깨는 이러한 모습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 하단 쪽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중심, 볼린저 밴드 중심을 강하게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볼린저 밴드와 이 박스에 대한 것을 자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대한 이 추세 흐름을 잘 확인하셔서 이걸 뚫고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 따라서 내려오느냐, 이런 모양을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흐름은 수급이 약하죠. 지금 상승하는 코인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코인이 보여지고 그 상승하는 코인 쪽에 수급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상승하는 쪽으로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하지 못하는 코인은 왜 추가락이 나오느냐,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생각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보면 어제 자 비트코인 캐시 자 ABC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운 좋게 여기에서만 수익이 난 것뿐이지 모든 코인은 저는 다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손절이죠. 다 손절을 쳤습니다. 손절을 치고 지금 흐름을 보면서 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현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이 무기다.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상승하는 코인을 쫓아 들어가는 단기 매매.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이 수익 내기가 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약한 코인 그리고 흐름이 약한 코인은 분명히 잘라낼 필요는 있어요. 잘라내고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고, 아니면 아예 하락하는 코인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반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면 수익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손실을 줄이면서 이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인마다 자세한 흐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